1986년 한 청년이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26살,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뭔지 압니다. 또 독촉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도 셰퍼. 당시 그의 빚은 약 7만 5천 마르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 이미 세 곳의 채권자한테 쫓기고 있었고 통장 잔액은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돈은 없었습니다. 쌓이기는커녕 구멍 속으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은 이미 컴컴해졌고 그는 밥도 못 먹은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맴돈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텅 빈 통장, 쌓이는 청구서, 작아지는 자존심. 그때 그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앨런 콘, 이미 재정적 자유를 이룬 사업가였습니다. 셰퍼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앨런 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네 머릿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보도 셰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담아 그가 쓴 책이 바로 돈입니다. 원제는 더 외그 저 피난지 앨런 프레이하이트,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에 들어간 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오늘 저는 전편 이기는 기술에 이어 또 다른 저서 돈을 통해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4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셰퍼가 26의 그 소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찾아 헤맸던 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재정적 자유로 향하는 선명한 길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돈이란 무엇인가, 부는 어떻게 복리로 나에게 오는가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잠깐 15분의 시간 투자로 새로운 인사이트와 돈과 부를 쌓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앨런 콘이 셰퍼에게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머릿속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셰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문제라니. 그런데 앨런 콘이 이어서 한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릴 때 돈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이 최고야.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돈 얘기하면 속물이야.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 너무 익숙하죠? 이 말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입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살아있는 한 부자가 되려는 시도 자체를 무의식이 스스로 방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따라옵니다. 셰퍼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돈 얘기는 점잖지 못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채로 26이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이 모이는 걸 어딘가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는 신념을 바꾸기 위한 2가지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 일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이룬 작은 성취 3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참았다.
오늘 지출 내역을 기록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뇌는 반복된 성공 기록을 통해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서서히 만들어갑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기록이 사람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꿈의 앨범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집, 가고 싶은 여행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원하는 하루의 모습. 매일 이 이미지들을 보는 게 단순한 공상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시각화와 실제 경험이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무의식이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 훈련만큼이나 멘탈 이미지 훈련에 공을 들이는 게 이 이유입니다. 돈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돈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 부자를 겉으로는 부러워하면서 속으로는 경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념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셰퍼가 26에 찾아낸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념이 바뀐 셰퍼에게 앨런 콘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니? 셰퍼가 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벌게 되면 저축을 시작할 거예요. 앨런 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난 3년째 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벌면, 이번 달만 지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런데 그 조금만 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생활 수준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식당이 따라옵니다. 결국 남는 건 없습니다. 셰퍼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수입이 아니라 저축이 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쓰기 전에 먼저 10%를 빼서 저축하라. 그는 이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합니다. 황금알이 탐나서 거위 배를 가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위를 살려야 알을 계속 낳습니다. 저축계좌가 바로 그 거위입니다. 손대지 않는 거위. 그 거위가 살아있는 한 황금알은 계속 쌓입니다. 지금 당장 쓰는 대신 미래의 나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행위. 그게 저축의 본질입니다. 셰퍼는 통장을 3개로 분리하라고 합니다. 저축계좌, 투자계좌, 비상금 계좌, 그리고 월급날 자동이체로 먼저 빠져나가도록 설정합니다.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의지로 하는 저축은 언제고 무너집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처리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셰퍼는 파산 위기 이후 이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가 그를 30살의 재정 자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복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 복리. 연 10% 수익률로 20년을 꾸준히 투자하면 원금이 6배가 됩니다. 처음 몇 년은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얼마를 넣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저축은 절약이 아닙니다. 저축은 미래의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욕구보다 내일의 자유를 먼저 두는 선택입니다. 셰퍼는 그 선택을 한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축의 원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양 자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맞습니다. 셰퍼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돈은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 능력에 반응한다.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돈은 오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을 모릅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만 봅니다. 봉급은 인상받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다. 회사가 알아서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내 시장 가치를 높여서 그 보상을 받아내는 사람은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셰퍼 본인이 파산 이후 선택한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셰퍼가 제시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킬 업그레이드. 지금 내 분야에서 상위 몇 %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과 멈춘 사람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입 다각화. 월급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의 흐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전문 지식을 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원이 하나인 사람과 3개인 사람은 리스크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킹. 내가 매일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 내 미래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도 이 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셰퍼는 주식, 펀드, 부동산을 통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오늘날이라면 ETF나 인덱스 펀드가 그 역할을 더 쉽게 해줍니다. 핵심은 분산 투자와 원칙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주식이 오른다고 더 사고 싶고 떨어진다고 팔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대로 하면 항상 비싸게고 싸게 팝니다. 공부로 세운 원칙이 그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셰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왜소한 일이다. 투자가 두렵고 부업이 두렵고 공부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 내 능력의 경계선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돈을 모르면 돈은 영원히 주인 노릇을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돈을 이해해야 합니다. 셰퍼가 파산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돈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6, 빚더미 위에 소파, 그리고 30살,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 불과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셰퍼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 자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4년 만에 이자 소득으로 사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7년 로드맵은 그 경험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신념을 바꾸고 저축을 시작하고 능력을 키우고 투자를 꾸준히 운영하면 7년 안에 재정 자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재정 자유가 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셰퍼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는 상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상사에게 참을 필요가 없고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셰퍼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재정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일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것, 셰퍼는 그것을 재정 자유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셰퍼는 재정 자유를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깊은 질문을 만나게 된다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진짜 나를 움직이는가?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재정 자유를 이루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셰퍼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말 것. 시장은 휘지 않고 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의 등장. 세상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배우는 사람만 적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둘째,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할 것.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은 내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셋째, 실패를 피하지 말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피드백입니다. 셰퍼 본인이 26의 파산을 통해 30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재정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의 결과물이지 목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셰퍼가 재정 자유 이후 책을 쓰고 강연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통장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오는 돈의 10%를 그 통장에 먼저 넣으세요. 거창한 계획도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면 됩니다. 셰퍼가 빚더미 위에 소파에서 일어나 처음 한 것도 사실 그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축 통장을 만든 것.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 돈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사람의 것입니다. 보도 셰퍼는 파산의 절벽 앞에서 그 관계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설계연구소는 앞으로도 돈과 마음, 그리고 삶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